팔세 명상곡이라는 곡은 오페라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입니다. 우리가 서곡 또 오버처요. 그 전주곡, 프렐류드, 그다음에 인터메조, 간주곡 이런 것들이 오페라를 연주할 때 이제 가끔 나오는 곡들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처는 오페라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가 한 3시간짜리 오페라가 있다면 오페라의 서곡 그러면 그건 오페라 전체에 딱 붙어 있는 오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곡을 서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규모가 좀 작으면서 각 막마다 음악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전주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1막의 서곡은요. 1막의 서곡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곡은 꼭 맨막 전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엔그린 3막 전주곡, 1막 전주곡 이런 식으로 라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 그래서 전주곡이 있는 곡은 또 오버처가 없죠. 그리고 2막 전주곡, 3막 전주곡 이러다가요. 또 2막과 3막 사이에 어떤 브릿지를 이룰 때는 인터메조라는 그런 간주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들으실 보로딘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주곡은 마지막 악장이 인터메조입니다. 근데 인터메조라는 것은 어떤 악장과 어떤 악장 사이를 이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곡가가 4악장 마지막 악장을 완성을 못했거나 너무 바빠서 이 곡을 잊어먹었거나 하여간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들으실 곡은 3악장짜리의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4악장짜리 곡을 쓰려다가 3악장까지만 쓰고 스탑을 한 미완성 작품입니다. 근데 3악장으로 끝내도 좋긴 좋지만 인터메조라는 제목 자체가 간주곡인데 간주곡으로 끝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보로딘은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러시아 5인조 뭐 발라키레프, 큐이, 림스키, 콜스타코프, 무조르그스키, 보로딘 이렇게 5명이 러시아 국민음악부 5인조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다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로딘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학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의대를 들어갔고요. 화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살 때 처음으로 작곡 레슨을 받았는데 작곡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재능을 갖고 있다니. 그래서 이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그냥 짬짬이 너무 이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바빴기 때문에 곡에 집중을 못했지만 곡들 이렇게 남겨놓은 거 보면 와, 이 사람이 자연과학을 안 하고 음악에 전념했다만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나 무슨 스크리아빈이나 이런 다른 러시아 작곡가처럼 음악에 전념했다면 어마무지한 곡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미완성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향곡 3번도 1, 2악장만 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글라즈노프라는 제자가 3, 4악장 썼고요. 근데 이 곡은 1, 2, 3악장이 너무 좋아서 어떤 후배들도 4악장을 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1, 2, 3악장만 연주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 중에 저는 그 썬데이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운전 처음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 무서우니까 일요일 날만 운전을 합니다. 처음 운전 초보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드라이버라고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는데 음악에서는 이 보로딘 같은 사람을 썬데이 컴포저라고 그럽니다. 일요일 날만 작곡하는 썬데이 컴포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이나 화학에 집중을 안 하고 음악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자, 미완성으로 끝난 보로딘의 피아노 트리오 1, 2, 3악장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더위가 좀 가실까요? 8월 중순 셋째 화요일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